하려면 어디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말기는 뭐 한 안 하시는 그렇게 많이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두 번째 시간부터 해서 오늘은 요 단원을 다 끝내면 모읍시다. 내 생각에 시간 한 10분 5분 남을 것 같은데 모읍시다.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더위를 뚫고 여러분이 왔는데 일단 첫 번째 빅뱅 우주론 저번에 하던 것부터 출발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빅뱅 우주론까지는 재밌어 하는데 그리고부터는 별 재미없어. 통과가 좀 선생님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이러긴 하는데 잘 봅시다. 자 일단은 자 우주 초기에는 한 점에 모든 물질이 모여 있었다라고 했고요. 금마들이 갑자기 대폭발해서 우주가 갑자기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세 가지의 시간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도니 시작. 세 가지의 시간 타이밍이 있었어요. 몇 초랑 해서 설마도 첫 번째 거는 몇 초야? 처음에는 몇 초다? 제일 처음에 10의 10에 마이너스 6 6승초요. 이런 기준으로 뭔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분이다. 3번 이야. 그리고는 얼마 년이다. 38만 38만 년, 38만 땡. 자, 38만 년. 오, 좋아. 자, 그러면 각각의 어떤 놈들이 탄생했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자, 처음부터 10의 마이너스 6승초까지는 우주에 어떤 물질이 있었죠? 기본 입자 몇 개? 12개 12개 중에 우리는 3개의 이름은 기억하자. 시작. 업커크 다운 커크 경입 전자. 나비 경입자 중에 전자가 있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누가 있긴 있었니? 빛이 있었어. 근데 이 빛이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못 빠져나갔어요. 전자나 이런 작은 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주였다? 처음에 투명한 우주였니? 불투명한 우주였니? 불투명 오케이. 자, 불투명한 우주였습니다. 근데 불투명한 우주가 언제까지 불투명했냐면 38만 년까지는 불투명했고 그리고부터는 다시 투명한 우주로 바뀌었습니다. 희한하네. 자, 투명한 우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계기가 되는 게 왠지 자, 불투명할 때는 입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지금부터 빽빽하게 있어서 그래. 안개가 걷히면 그 안개를 이루고 있던 작은 물방울들이 없어지는 거니 아니면은 큰 물방울로 합쳐지는 거니? 없어지네 사실은. 그지? 안개가 걷힌다는 말은 공기의 수증기로 녹아 들어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다시 자 공기 중에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있는데 걔들이 뭉쳐져서 큰 물이 되었다라고 하죠. 큰 물방울이 되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물의 총량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공간을 안 메꾸고 있겠죠. 공간에 흩어져 있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은 맑아져, 투명해져요. 오케이? 그것처럼 자, 이 전자들이나 업코크, 다운코크들이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으면은 불투명한 우주인데 이 전자들이 어떻게 10개씩, 20개씩, 30개씩, 10몇 개씩 해서 원자핵 주변에 팍 잡혀버렸어.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모여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 돼서 맑아지는 것처럼 우주가 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만 년일 때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동의어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원자가 탄생했구나. 38만 년 때 원자가 나와서 우주가 투명해졌구나. 전자가 흩뿌려져 있었는데 원자핵이 사로잡혀가지고 우주가 좀 깨끗해졌네 생각하지 않았지? 자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업코크, 다운코크 전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초를 지나자마자 누가 탄생했습니까? 시작.
양성자, 중성자.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탄생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탄생이 있는데요. 자, 내 개수비 저번에 가르쳐줬니? 개수비 질량비 가르쳐줬지? 응. 자, 두 번째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자, 요거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게. 자, 초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근처에서는, 자, 초기에는 개수 비가 몇 대 몇이었냐면은 1대 1이었습니다. 1대 1. 근데 요 시기 중에 말기, 요 시기에서 끄트머리로 넘어갈수록, 자, 말기의 개수의 비는 양성자 대 중성자가 몇 대 몇이었냐면은 3대 1이 아니고 개수의 비는, 자, 12대 1 되고 질량 비는 몇 대 몇 대? 기억 안 나요? 질량 비는 3대 1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양성자는 뭐뭐뭐 만나면 양성자라 그랬어? 양성자는 뭐뭐 만나야 돼? UDD야, UUD야? UUD. 참고로 얘는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하량,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하량입니다.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띠니까 UUD, 그지? 그래서 양성자는, 자, UUD. 근데 이 양성자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양성자로 있는 건 아니고 얘가 중성자로도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반응도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반응도 있어요. 참고로 요거는 내가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줄게.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여기 왜 1대1에서 3대1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개수의 비는 왜 12대1이었는지, 처음과 나중이 달랐다, 처음과 나중에 개수의 비가 같았다 달랐다, 이런 건 보기에 나와요. 근데 이런 설명 안 하면 그냥 당연히 외우던지 아니면 생각도 안 할 수 있는데, 자, 들어봐봐요. 중성자는 UDD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는 똑같죠. 그래서 지금 양성자고 중성자가 탄생했을 때가 아직은 3분밖에 안 됐을 때니까, 3분씩이 안쪽이니까 우주가 아직 안 커요. 우주가 지금 되게 겁내 작아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 얘와 얘가 있다 보니 서로 움직이다가 충돌해서 깨지기도 하고 다시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만들어졌지만 주변에 있는 양성자 또는 주변에 있는 중성자가 움직이다가 쳐박아서 다시 UDD 다 뜯겨. 그럼 다시 합쳐져. 근데 이 과정 중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물이 끓으려면 열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물이 끓으려면 흡수해야 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흡열 반응. 또는, 자, 나무를 연소시켜봐. 나무에 불을 붙여봐. 그러면 얘가 타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 자기가 열을 방출하니? 방출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알지? 자, 다시. 자, 나무나 종이가 탈 때는 자기가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 그럽니다. 맞죠? 그래서, 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 우주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고 있어요? 일정해요? 증가해요? 내려가고 있죠.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니까 주변에 열 에너지가 좀 듬성듬성 흐트러지는 거야. 열 에너지가 좀 열 밀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가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다시 깨졌다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주변에 우주의 온도가 낮으니까 열을 어딘가에서 가져오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반응은 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주변의 온도가 낮으니까 얘가 얘로 바뀌면서 열 에너지를 버릴 때가 많은 거야. 버릴 때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주변에 열 에너지를 방출할 때가 많아집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는데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열 에너지가 잘 방출되잖아.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발열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서
양성자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1대1 정도로 거의 같게 만들어졌는데 3분쯤 될 때 얼마가 되었다? 여기에 자 기억하세요. 질량의 비는 3대1이고요. 개수의 비는 12대 1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깔아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수소는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게요. 아, 뭐 한번 가르쳐줄까? 자, 어차피 뒷단원에서 나오는데 미리 한번 가르쳐주고 갈게. 중2 때 내가 이걸 설명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우리가 원소 기호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 기호를 표현하는 방법. 가르쳐줬으면 가르쳐줬다고 얘기해줘봐. 자 일단은 우리가 임의의 원소 기호 X라고 있다라고 해볼게. 임의의. 근데 요 밑에 오는 숫자도 있고요. 요 위에 오는 숫자도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오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처음 들어요. 자, 밑에 오는 숫자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마다 다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원자 번호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냐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 양성자의 수에 따라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더래. 그래서 다른 원소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기준 잡았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전자의 수, 전자수랑 같이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오는 숫자는 자 요 위에 오는 숫자는 자 뭐가 오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질량수라 그러는데 질량수는 양성자 숫자 더하기 중성자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위에 질량수라고 적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것도 알아요. 자 또 참고로 하나 갑시다.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핵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전자가 양성자, 중성자 옆을 막 돌고 있습니다. 그게 원자예요. 자 각각의 질량 한번 볼까요? 질량. 자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상대값으로 놓으면 자 중성자는 1857 정도 되고요. 질량이 졸라 무겁죠? 양성자는 1849 정도 돼요. 참고로 요 뒤에 있는 49, 57은 내 마음대로 재는 거예요. 대충 1800배인데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긴 해. 요렇게만 인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얘들아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원자 안에는 참고로 얘기해봐. 들어봐. 양성자가 몇 개 있냐면 11개 있어요. 중성자가 몇 개 있게요? 중성자도 대충 한 11개 또는 12개 있어요. 그러면은 토탈 1800 정도의 질량이 되는 놈이 23개씩이나 있고 근데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의 개수가 있어야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서 밖에서 봤을 때는 중성입니다가 되거든. 뜨거운 물 10잔, 차가운 물 10잔 섞으면 미지근한 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로 전자도 몇 개면 11개 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질량 해봤자 꼴랑 11밖에 안 되는데 원자 전체의 질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너희가 삼겹살 사러 가서 삼겹살 한 근만 주세요. 600g이거든. 삼겹살 600g만 주세요. 그런데 601g 줬다고 해서 너희가 뭐라 할 거냐? 599g 줬다고 해서 뭐라 할 거냐? 뭐라 할 것 같지? 자, 그래서 그 정도의 아주 작은 미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질량수라는 말 뜻 자체가 그 원자가 대충 얼마나 무겁니를 우리가 그냥 좀 비교적으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 계산하면 되지만 근데 대충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만 더해봐도 아 얘가 이 정도 무게가 나가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질량수를 적도록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알고 갑시다. 근데 이거 너희 단원이 섞여서 그렇지 다 알아야 되는 거긴 하다. 내가 참고 적지만 자 일단은 한번 봐봐요. 수소 같은 경우는 종류가 3개가 있거든요. 자 1에 1이라고 적히는 수소도 있고요. 1에 2라고 적히는 수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에 3이라고 적히는 수소도 있어요. 헬륨은 자 2에 3이라고 적히는 헬륨도 있고요. 헬륨은 2에 4라고 적히는 헬륨도 있습니다. 자 얘는 양성자 몇 개예요? 중성자 몇 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양성자 몇 개예요? 한 개죠. 중성자 몇 개예요?
0개죠. 자, 요게 뭐 더하기 뭐야? 양 더하기 중. 얘가 뭐야? 양. 그럼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뭐 돼? 중. 그래서 얘는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여기는 두. 안 낚인다. 한 개, 두 개. 여기는 두 개, 한 개, 두 개, 두 개죠. 근데 대체로 99.98%는 이 형태로 존재하고요.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는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100% 얘로 존재합니다. 얘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 얘와 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요거 할 때 당장 필요한 거는 얘들아,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한 개, 또는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가지고 있어. 이렇게 기억해주고, 헬륨은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에 전자 두 개야. 이렇게 기억해줘. 알았지? 자, 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3분되기 직전에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12대 1이었습니다. 어머, 미쳤다. 질량비는 빼라. 미쳤다. 질량비도 얼마야? 그냥 12대 1이지. 어머, 미안하다. 이거 잘못 쳤다. 미쳤다. 미안. 자, 미안. 진짜 미안. 자, 3분의 1 때문에 헷갈렸다. 자, 말기에는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7대 1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자,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자,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7대 1이었어요. 알았죠? 미안. 7대 1.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성자 한 개, 양성자의 중성자 한 개 갑니다. 자, 7대 1로 적었어요. 알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적으면 한 번씩 매해 한 명은 물어. 쌤, 7대 1이면 왜 7개랑 한 개만 적으면 되는데 14개랑 2개를 적었어요? 내 마음이. 알았지? 알았지? 우주에 졸라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7개 한 개인데,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합쳐지면 누가 될 것 같아? 헬륨 원자 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 헬륨 원자 핵. 근데 요거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뭐야? 수소 원자 핵이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몇 개야? 12개. 헬륨 원자 핵은 몇 개야? 한 개. 그래서 자, 3분 됐을 때는 자, 누가 탄생했냐면요, 헬륨 원자 핵이 탄생했는데요. 아주 잘했어요. 헬륨 원자 핵이 탄생했는데, 자, B를 보세요. 자, 수소 대 헬륨 원자 핵에, 얘들아, 개수의 B는 몇 대 몇 나오니? 시작. 12대 1. 여기 적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질량비는 몇 개 나오니? 3대 1. 왜 그래요? 12대, 자, 12 곱하기 1대 1 곱하기 4 정도가 하면 되겠죠. 헬륨 원자 핵의 질량이 몇 개야? 4개 정도 질량이니까.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분의 1때는 헬륨 원자 핵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헬륨 원자 핵이 여기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해서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은 아직도 멋대로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 주변에 아직 양성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불투명한 우주예요. 전자의 개수가 졸라 많아가지고 우주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38만 년이 되는 순간 누가 만들어지냐면은, 자, 수소와 헬륨 원자가 탄생합니다. 38만 년일 때 수소랑 헬륨 원자가 탄생합니다. 그 말은, 원자가 탄생했다는 말은, 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묶여서 어디 도망 못 가고 있는 상태야.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은 빈 공간이 되면서 그때 파묻혀 있던, 얘들 사이에 묶여 있던 빛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있던 빛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투명해집니다. 보면 되겠죠? 안개가 걷히면 그 안개 속에 머물러 있던, 갇혀 있던 빛이 이제 바깥 공간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뻗어나간 이 빛을 우리는 무슨 빛이라 그러냐? 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38만 년일 때 누가 탄생했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데, 참고로 좀 더 있습니다.
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탄생할 때에 즉 38만 년일 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얼마냐면은 얼마죠? 3000켈빈인가 봐봐라.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질 때 3000켈빈 맞죠? 자, 탄생 온도는 3000켈빈입니다. 근데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몇 도쯤 되느냐? 자, 우주는 팽창하면서 점점 온도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래서 현재는 약 몇 켈빈? 3켈빈 정도. 3켈빈이면 영하 270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자 얘들아, 우주 배경 복사가 뭐예요? 라고 잘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이 공간 안에 우리 각자들이 하나의 천체나 별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지금 빈 공간들이 여기 있죠. 이 빈 공간에 빛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도 지금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빛들을,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빛들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이거 많이 틀리는데, 자,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 잠시만 정리합시다. 특징 한마디로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내가 여기에 있는 빛을, 자, 봐봐, 이 방에 있는 빛을 내가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이쪽을 보면 안 보이니? 특정한 방향으로 보면 보이는데 다른 방향으로 보면 안 보이니? 아니지. 어디를 봐도 다 관측 가능하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자,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자, 이 방에 빛이 밝기가 대체로 비슷하긴 하지 않니?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이렇진 않잖아. 근데 여러분 책상 밑 아니면 여러분 몸 사이 이런 데는 조금 어두울 수는 있겠죠. 빛이 가려져 가지고 그림자 져 가지고 아니면 저 벽 틈 사이 뭐 이런 데 그지? 내 다리 뒤에 뭐 이런 데 그지? 그래서 자, 대체로 균일은 하나. 대체로 균일하다.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체로 균일하다가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아주 균일하다는 다 틀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균일하게 분포한다. 다 틀린 말이에요. 자,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면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면 균일하게 관측된다. 이렇게 이제 썩 그 은근슬쩍 나오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공간에서 균일하게 관측된다. 틀린 말이 알았죠. 대체로가 꼭 들어가야 돼. 아니면 틀린 말이야.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 끝났습니다. 그러면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원자까지 탄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의 탄생까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퀴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퀴즈인데 한번 요거는 옛날에 잘 나왔고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수소 원자 핵은 언제 탄생했어요? 헬륨 원자 핵은 언제 탄생했지? 헬륨 원자 핵 3분의 1 때.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은 언제 탄생했어요? 하나, 둘, 셋. 센스 있으신 분들은 바로 탁 나올 것 같아요.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6승.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센스 있는 지안. 쩐다. 자, 왜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 태어났겠어요? 수소 원자 핵은 뭐죠? 양성자. 그렇죠. 수소 원자 핵은 말이 달라서 그렇지 얘는 양성자 한 개와 똑같고요. 그러면 양성자 하나가 태어났을 때가 언제니? 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좋아요. 기억해 놓으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 괜찮죠? 두 번째 갑니다. 얘들아, 왜 수소랑 헬륨 원자까지만 생성되었죠? 걔보다 더 무거운 놈은 왜 안 만들어졌게? 제일 가벼운 원자가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거든.
걔보다 무거운 원자들이 세고 센데 그보다 무거운 거 왜 안 만들어줄게? 이렇게 막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야 근데 시간 너무 많이 남겠는데 뒷단어 더 가야 되겠다. 5분 10분이 아니고 5분 10분만 있으면 끝나겠다. 아유. 나이스. 자. 시연. 아유. 자.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 병원을 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 44살이거든. 근데 참 고혈압 가기 직전 단계. 그 말을 처음 들으니까 사실 고혈압 많이들 갖고 살잖아. 근데 그 말을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아 내가 나이가 먹긴 먹었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부터 짠 음식 먹지 말고 알았지? 그게 태어나겠지. 자, 왜 수소랑 헬륨 원자까지 만생성되었을까요? 지금은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답을 적어놓을게. 자, 우주의 온도가 낮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헬륨 다음에 헬륨보다 무거운 놈이 누가 있어요? 수, 해, 리, 배, 붕, 탄 이런 거 있거든. 근데 헬륨 몇 개가 적당히 잘 결합을 하면 탄소 원자가 되든지 산소 원자로 바뀝니다. 근데 걔들이 결합하려고 그러면 약 한 1억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 근데 빅뱅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는 38만 년일 때, 즉 수소랑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 우주의 온도가 몇 도야 그러면? 이 빛의 온도가 우리는 뭐라 생각해? 그 당시 우주의 온도라 생각하면 돼요. 우주 온도 3000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자가 만들어질 수는 없었다 이 말이야. 에이 쌤 그러면은 처음에는 온도가 얘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맞아. 졸라 높았거든. 그러면 그때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자 봐봐리 뭐 좋아하는 연예인 없니? 없어요. 뉴진스, 아이브, 뉴진스. 자, 네 앞에 뉴진스가 지나가는데 빛의 속도로 뉴진스가 지나가. 그러면 니는 뉴진스다 지나면서 뭔가 반응을 할 수 있겠니? 못하죠.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입자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입자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어머! 없는 거야, 알았지? 뭐가 지나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못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못 만들어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자, 알았어. 참. 넌 알고 있나? 그 딸내미가 오늘 이제 뭐 인형을 하나 샀어. 문구센터에 가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인형을 샀는데 이게 하얀색 토끼 인형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 이쁘도 안 하는 인형 그거 왜 샀어? 이렇게 했거든 내가. 별 아무것도 모르고. 아파 이거 아이브야 아이브. 그건 너무 멀리 갔다. 어떻게 토끼가 사람이냐 이렇게 했거든. 근데 알고 있었나? 아이브 사람마다 그 캐릭터 인형이 있다는 거. 그냥 내 속으로 별것까지 다 확장을 시킨다는 거. 사람 모양의 인형도 아니고 아이브의 누구는 흰색 토끼, 누구는 분홍색 이런 식으로 별걸 다 만들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쯤 되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뭐라고? 자, 궁금증이 생길 건데, 쌤 진짜 이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구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했는 약 38만 년일 때 우주는 이랬어. 그걸 누가 가보지는 못했잖아. 근데 이걸 누가 이론적으로 다 계산해서 만들었냐면, 누가 이걸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었냐면 세 글자입니다. 누가 이거를 계산해서 만들었냐면 프레드릭. 오야 역시 영지니어스. 자 맞아요. 5승 잘했어요. 자 가모프 맞습니다. 가모프. 그래서 가모프가 계산해서 이거를 다 만들어냈다 생각해봐. 너 졸라 천재일 것 같지 않나? 이게 사람이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있냐 이거야 내가. 난 좀 놀랍고 감탄스러워. 그래서 자 근데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빅뱅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감오프는 그러면 지금 저 정도의 속도로 팽창했으면 우주의 공간이 이만큼이 돼서 온도가 약 3켈빈, 2.7켈빈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실제로 관측해보니 온도의 관측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약 2.7켈빈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3켈빈 가까이 나오더래. 그래서 이거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자, 지구로, 그러니까 지구에게도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빛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답니다. 별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래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여기에서 잠시 얘기해줄게. 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펜지어스와 윌슨. 펜지어스라는 사람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둘이가 이제 맨날 연구를 같이 하는 박사 둘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관측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가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을 전파 망원경 같은 걸로 수집을 하면 진짜 우주 배경 복사만 들어오겠니? 아니면 정말 다양한 빛들이 들어오겠니? 엄청나게 다양한 빛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우리 눈에 형광등에서 나온 빛만 들어오겠니? 아니면 저 바깥에 로비에서 이 거울을 타고 들어오는 빛도 들어오고, 바깥에 어디 창밖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 전광판에 있는 빛도 들어오곤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또는 자외선도 이 방에 일부 들어오고 있겠죠. 그 수많은 전파들 중에 누가 우주 배경 복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관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는 빛의 파장들을 다 분석해보고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우연히 이제 이게 우주 배경 복사구나를 알게 됐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특정한 빛을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다가 있잖아.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나갔어. 근데 연구실 앞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타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았거든. 그래서 그 자동차에 항상 차를 세워놓는 곳이 나무 밑에 세워놨대. 근데 그 나무에 항상 새가 앉아 있었고 항상 새똥을 쌌대. 그래서 차 위에는 항상 새똥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대. 많이. 그걸 보고 우주 배경 복사도 모든 곳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특정한 규칙을 가진 빛을 찾는 게 잘못됐구나. 잡음처럼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빛을 찾는 게 맞구나 해서 어떤 곳에서 봐도 항상 잡음처럼 불규칙적으로 깔려있는 빛을 봤더니 그게 약 2.7켈빈이 나오더래. 근데 그 당시에는 있잖아, 완전 2.7켈빈으로만 관측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보든 밤하늘에 동쪽을 보든 밤하늘에 서쪽을 보든 어떤 쪽을 보든 항상 그 빛의 온도가 2.7켈빈 정도로만 관측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쯤 돼서 있잖아, 감오프 네 말이 틀렸어가 됐어.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거짓이었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오류투성이다가 된 거야. 왜 그렇게? 이거를 측정했는데, 그때 펜저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했는데 어디에서 측정을 해도 다 똑같이 2.7켈빈으로만 들어왔어. 이게 왜 그러면은 이 빅뱅 우주론을 엎을 수 있는 증거가 됐게? 자, 지금은 우주에 수소랑 헬륨만 깔려 있으니까 걔들끼리 뭉쳐져서 빛을 걔들끼리 뭉쳐서 천체도 있고 우주도 있고 많은 물질이 생겼죠. 근데 그 물질이 생기려면 일단은 수소랑 헬륨이나 수소 등등들이 합쳐져야 되거든. 내가 저번에 이거 기억나나? 질량을 에너지처럼 생각해도 돼 라고 했는 거 기억나나? 기억나지? 네. 그래서 질량이 크면 에너지도 많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주의 모든 곳에 우주 배경 복사가 2.7켈빈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균일하게 2.7켈빈으로 있다는 말은 우주의 질량이 아주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 그럼 우주의 질량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면, 자, 물질들이 합쳐지려면 중간에 중력이 큰 어떤 지점이 있어야, 중력 차이가 있어야 주변의 물질이 중력이 큰 쪽으로 빨려올 수 있는 거야. 땡겨져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질량이 아주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면 중력, 그 물체들 사이의 중력의 크기도 다 똑같기 때문에 서로 땡겨서 합쳐질 수가 없었으니 지금의 천체들은 나올 수가 없다, 이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매우 균일하게 관측됩니까? 대체로 균일하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거 알았지?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더니 조금씩은 차이가 있게 들어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네 말이 다시 맞아 안 된 거 알지? 여러분 책에 한번 보세요. 몇 쪽에 있냐면 자 14쪽 밑에 있어요. 14쪽 제일 밑에 동그란 계란 모양의 그림이 있죠. 그게 열화상 카메라처럼 온도에 따라 색을 다르게 해서 찍은 거예요. 우주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대체로 푸르부리히득스그리 하지만 똑같진 않지. 그 말은 우주의 에너지가 완전 골고루 있진 않다 이 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우주 배경 복사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수소 대 헬륨의 질량 비가 몇 대 몇이래? 질량 비가 3대 1로 관측이 됐습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의 비값을 나타내봤더니 따져봤더니 조사해봤더니 진짜로 3대 1로 나오더랬는데 이거 어떻게 할게 이게? 야, 우주 전체에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3대 1만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중2 때 했던 내용 한번 떠올려보자. 내가 조금 간단히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나 좀 깊게 얘기할까? 너희 중2 때 금속의 불꽃 반응 실험 기억납니까? 금속의 불꽃 반응 실험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두 가지 원소가 있었죠. 누구예요? 하고 리튬하고. 근데 금마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달랐죠. 그 스펙트럼이 뭐예요? 그런 게 그 선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이런 게 뭐냐면 걔가 내는 빛을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별로 분리해서 보는 거야. 맞지? 색깔별로 분리해버리면은 내가 보기에는 빨간색이지만 사실은 걔가 뭐 빨빨노라는 색깔과 빨초초라는 색깔이 섞여 있는 뭐고 좀 세분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인가. 자 그런 것처럼 자 잠깐만 얘기할게. 조금만 얘기할게. 자. 원소별로 원소마다 일단은 그러면 리튬은 항상 그 선 스펙트럼만 나타내는 거거든. 예를 들면 스트론튬은 항상 그거 몇 개의 그 스펙트럼만 나타내는 거거든. 그게 원소마다 근데 걔들만 되는 건 사실 다 돼. 금속만 되는 게 아니고 다 되는데 원소마다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선 스펙트럼이 정해져 있다. 선 스펙트럼의 종류가 정해짐. 그냥 고유한 값을 갖는다 이거야. 자, 예를 들면은 자 이거야. 잘 봐봐. 아니다. 예를 들지 말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을 때 어떤 선이 있는지를 봐서 어떤 원소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자, 뭘 가지고 선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존재하는 우주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선의 종류를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자, 예를 들면 랜턴을 한 개 켰을 때하고 두 개 켰을 때하고 세 개 켰을 때하고 멀리서 봤을 때 그 빛의 두께가 누가 더 두껍게 보이겠어? 더 밝은 빛이 더 빛이 두껍고 강렬하게 보인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자 선의 두께 그 선 스펙트럼의 그 빛을 나타내는 선이 두꺼울수록 그 빛이 많은 거야. 그 말은 그 빛을 내는 원소가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선의 두께를 보고 그 원소의 존재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
됐어요. 끝. 누가 찼어? 진짜 누가 찼어? 영준이 방금 찼어. 다행이다. 물 마시고 왔는데. 갔다 와요. 보스턴 맞점 USA better than Great. great since 자, 참고사항 조금 할게요. 기획 나이키. 얘들아 궁금해서 너 1학기 때 자, 각자 시험 지금 학교가 어디 있지? 성광이 성광 그리고 침중 1주까지 다 있네 지금. 그래. 그래서 우리 1학기 내용 중에 학교 시험 안 친 단원 있어. 각자. 2학년 1학기 내용 중에 학교에서 시험 안 쳤던 단원 있어? 없지? 없지. 식물 광합성 끝까지 다 쳤지? 맞지? 전기 끝까지 그때 다 쳤지? 전기 다 했지. 다 했지?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내신을 슬슬 시작할 시기가 돼서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서 한 8월 말쯤 돼서 우리 또 2-2 내용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시험 범위가 달라지면 또 시간을 조금 나눠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는 단원들 미리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참고 사항들 조금 예단 내용을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예단은 아닌데, 자 우리가 스펙트럼이 뭐냐? 자, 스펙트럼은 빛을 뭐에 따라? 원래는 파장에 따라입니다. 저번 시간에 파장 가르쳐줬죠? 파장에 따라 나눈 것 C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은 파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사실은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맞죠? 근데 빛 중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가시광선이라 해서 되게 좁은 영역에 밖에 없고 가시광선은 그 외에 적외선, 자외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전파 뭐 온갖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파장에 따라 나눈 것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종류 한번 알아보시죠. 이건 학교 시험에 나와요. 자,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의 뜻이 뭐니까 내가 빛을 딱 봤는데 걔가 어디부터? 빨간색부터 자, 빨주, 노초, 파랑, 보라색까지 모든 색깔의 빛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거는 딱 어떤 예시가 있냐면 여러분은 명확한 건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자, 백열등에서 형광등이 있어. 백열등 어떻게 알았어? 자, 빛을 다 섞으면 무슨 색깔이 돼 얘들아? 빛을 다 섞으면 뭔 색깔 되게? 흰색 되거든. 근데 백열등이 흰색으로 보니 형광등이 흰색으로 보이니? 미친. 백열등 어떻게? 근데 백열등 뭔지 몰라? 백열등 왜 옛날 집이나 옛날 화장실에 가면은
천장에 이렇게 전구 하나 달려 있는 거 있지. 전구 진짜 전구 모양의 전구 달려 있는 거. 이렇게 진짜 재래식이면은 이게 벽에 있는 스위치도 아니고 그 전구 위에 돌리면 켜지고 꺼지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럼 뭔 색깔이야? 노란색. 노란색이잖아. 그 전구 색깔, 진짜 전구가 나타나는 색깔. 그게 노란색이잖아. 근데 걔가 사실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섞인 게 걔다. 그래서 자 백열등이 사실은 또는 주황색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백열등이 대표적인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예시라고 생각을 해줘. 형광등이 더 하얀색 같잖아. 근데 얘는 사실은 연속 스펙트럼 나타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네 그런 거 경험해봤지? 내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에 담아가야지 이러면서 사진 딱 찍은 그 사진하고 내 눈으로 받는 거랑 같니 다르니? 다르지? 색감도 다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눈은 실제 색깔보다 노란색으로 더 치우쳐서 보는 성향이 있어. 그 다음에 카메라는 실제 색깔보다 더 파란색으로 치우쳐서 보는 습성이 있어. 렌즈의 특성이야. 우리 사람의 눈의 구조의 특성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백열등이 노란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걔가 흰색이 아니지. 재미없나? 자, 재미없나? 그래서 실제로는 이 색깔이 흰색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 파란색 빛이야. 파란색 빛인데 우리가 파란색 빛을 노란색 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백색처럼 보이는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선 스펙트럼 안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 자, 빛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을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앞에 누가 있냐면 저온의 기체가 있습니다. 기억해보세요. 저온의 기체. 이 저온의 기체가 얘가 흡수할 수 있는 여기서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나왔거든. 근데 얘가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만 통과시킨 거야. 그래서 얘는 대부분의 빛은 다 있는데 대부분의 빛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특정한 색깔의 빛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워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자? 안 나오는 요선, 안 나오는 요선을 우리가 흡수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흡수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자 어쨌든 기체 덩어리가 어딘가로부터 빛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고온의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온도가 높아져서 이 기체가 방출하는 게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만약에 얘와 얘가 같은 종류의 기체였다면 얘가 흡수했는 빛을 어떻게 해? 흡수했는 빛을 여기에서 방출하는 거야. 여기에서 방출하는 거야. 여기는 빈 공간 새까맣게 찍히는 거 괜찮아요? 근데 왜 특정한 것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지 아니를 얘기를 할까 말까? 그만할까 그냥? 그만할까? 자 그러면 우리가 허블의 법칙 하나만 더 배워볼까? 그만할까? 그래 허블의 법칙만 더 배워보자. 그만할까? 그러면 자 이제 수소랑 헬륨 원자가 탄생하는 과정 하나만 더 배워볼까? 그래, 그건 해보자. 자, 두 번째. 자, 자꾸 만지고 깨워주네. 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 우리가 표현하는 거 잠시만 알아볼게. 자, H1의 1자리면 뭐죠? 수소 원자 1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N에 0에 1 적혀있어. 이거는 뭐게? N이 중성자였잖아. 중성자는 양성자는 없지만 질량수는 하나 가지고 있어서 N에 0에 1 적습니다. 중성자. 자, 갑니다. 보세요.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거 쓸지 모르겠다. 자, 여기가 있고 양성자 하나가 있는데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 하나가 처박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누가 만들어지겠어? 여기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처박혔다. 근데 거기에 자 또 누가 처박을 수 있냐면은 중성자 하나가 더 처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들어있는 어떤 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또 누가 처박냐면 이제는 양성자 하나가 더 처박아요. 그러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양양중중 나와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얘와 얘는 같은 원자 핵이야 다른 원자 핵이야를 묻는 거야. 당연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얘는 수소 1의 1자리라고 보면 되고 얘는 수소 맞아요. 왜?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의 2자리야. 얘는 그럼 어떻게 돼? 헬륨이야 수소야? 아직도 수소야 그지? 양성자 개수. 그래서 1의 3자리야. 얘는 그러면은 n의 0의 1자리 이렇게 보면 돼. 얘는 H1의 1자리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뭐가 돼? H1, 2의 4자리가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같은 원소이다 이렇게 물어. 그러면 틀렸나? 맞나? 맞다 이렇게 가면 돼야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에서 두 번째 양성자, 중성자가 처박아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지냐면 양중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누가 처박냐면은 자 이제는 양성자가 처박아 봅시다. 그러면 뭐 나오겠어요? 양양중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다시 뭐가 처박냐면 중성자가 처박아요. 그럼 이제는 뭐 돼? 양양중중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적어봅시다. 얘는 H1의 1자리고요. 얘는 H1의 2자리고요. 얘는 H1의 1자리예요. 그럼 얘랑 얘랑은 같은 원소인데 얘랑 얘랑은 같은 원소가 아니다 되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n의 0의 1자리고 얘는 H1, 2의 4자리니까 얘와 얘는 이제 같은 원소인 거야.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원자 핵의 종류, 원자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변했니, 중성자 개수만 변했니에 따라서 같은 원소니 다른 원소니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괜찮아요? 자, 오늘 약속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어디까지예요? 숙제는 뭐라고 존나 많다고. 25쪽까지만 하면 되겠죠? 25쪽까지.